누구누구네 집 하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 보름달 뜬 집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집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주기도 하면서 들어왔을 때 이 집의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지어주는 요소의 형태의 어떤 그 콘솔부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디자인 회사 치고 굉장히 가성비 있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50평짜리 집이고요. 여기는 1억 4천 초반대가 들었습니다. 코이가 이런 곳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유튜브 촬영을 하는 건데, 그거에 앞서서 더 많은 디자인들을 보시면서, 더 많은 생각들을 보시면서 고객님들이 생각하시는 눈높이라든지 생각의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를 통해 확장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이하다의 한 실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집을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저희 코이하다에서 항상 멋진 집들을 보여드렸지만 그 멋진 집들이 가면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도 제가 자신 있게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구석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는 유리가 있고 밑에는 무언가 바구니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저희가 이제 아직 안 만들어져 있지만 플랜테리어라고 하죠. 플랜트와 인테리어의 합성어, 플랜테리어. 그래서 여기 집을 들어갔을 때 가장 현관을 인상 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조명도 보이지만 딱 옆을 봤을 때 뭐야 여기 이런 화분들이 멋지게 있네 하는 느낌을 줄 수 있고, 근데 또 이 공간이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을 더 넓게 만들 수가 없어서 이쪽에 거울을 붙인 후에 플랜테리어를 하면 이게 반사되는 걸로 인해서 플랜테리어가 더 풍성하고 더 커 보이는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옷매무새도 다듬고 가실 수 있고요. 이거 보시는 것과 같이 요즘 이 조명 많이 쓰시죠? 이 조명이 집을 밝혀주고 이런 패턴들을 밝혀준과 동시에 쭉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네. 신발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신발장이 되어 있고요. 요거의 의도는 저희가 약간 신발장을 신발장처럼 보이지 않게 하고 싶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장처럼 나 신발장이에요 하는 느낌보다는 약간 벽처럼 보이고 약간 좀 월처럼 보이는 느낌을 주면서 또 패턴을 강조한 느낌이 들어가다 보니 집을 좀 더 훨씬 더 고급스럽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 같이 이 타일이 이쪽 타일과 이쪽 타일의 느낌을 맞추면서 앉으실 수 있는 좌식형으로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꺼내실 때 이쪽에 열어서 신발을 꺼내시고 바로 신으실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고요. 앉아 있는 이곳은 당연히 사람이 계속 앉고 서다 보면은 내구도가 약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엔 철제 보강을 다 해서 이런 느낌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신는 신발은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돼요. 신고 이렇게 밀어 놓으셨다가 빼셔도 되는 그런 형태를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다 사이즈를 맞췄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원래는 그쪽에 이제 중문이 있었지만 중문을 이쪽으로 옮김으로써 이 공간감이 훨씬 더 깊어지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이렇게 깊어집니다. 네. 이걸 최적감이라고 하는데 그 최적감을 늘리는데도 한 몫을 했을 수 있죠. 이쪽으로 쭉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거실이 있습니다. 그 거실을 감싸고 있는 벽과 천정, 바닥이 있는데요. 그 벽과 천정, 바닥들이 굉장히 색이 일체화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주방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의 커다란 형태의 하나의 섹션을 썼다고 하면은 이제는 분리해서 목적에 맞게 쓰는 그런 형태의 거실을 더더욱 추구하시게 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클라이언트 분께서의 어떤 니즈가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공간들을 만들었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고객님께서는 이제 그 수납도 필요하시고 서재 공간도 필요하셨고요. 또 그 앞에 소파를 놓으시고 영화를 보실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 간격이 되게 좁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TV와 이 소파의 이 간격 자체는 2.8m 정도가 가장 좋은 간격이라고 봐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래서 TV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TV에 대한 효과를 더 크게 누리실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뒷공간도 자연스럽게
돌아다니실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거고요. 책을 정리하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볼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짐을 놓거나 어떤 거 수납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지나다녀도 괜찮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파와 TV와의 이격 간격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게 설계되어 있는 그런 섹션 분리, 그거 이해해 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와보시면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간에서 수납을 하시고 또 이쪽으로 해서 이제는 이렇게 옮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단순히 문일까요? 문과 동시에 여기 보시면 반짝반짝거리죠. 반짝반짝 약간 글러시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글러시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화이트보드, 우리가 흔히 글라스보드라고 하고요. 유리 안에 화이트보드처럼 쓸 수 있는 칠판 같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쪽에 소파에 앉아 있고 이 읽은 책에 대해서 한 번쯤 설명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여행을 가는데, 자, 오늘 어디 갈 거야? 며칠 날 뭐 하고, 며칠 날 뭐 하고, 며칠 날 뭐 하고, 이런 것도 가족들이 앉아서 이 공간을 통해서 회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의 그 또 특징이 마그네틱 자석이 붙어요. 그래서 그런 마그네틱 자석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손이 다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간이 좀 넉넉히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손가락이 들어가고도 남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형태라고 봐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전체적인 느낌이 우리가 이제 디자인 쉐입이라고 하는데 그 쉐입들이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선 어느 끊기는 지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끊긴다라는 거는 예쁘게 잘 가다가 갑자기 못생기게 툭 튀어나와요. 그럼 어떨까요? 전체적인 디자인 쉐입이 끊어지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디자인 쉐입이 방해가 되는 이런 터닝 도어나 이런 요소들을 좀 감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터닝 도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터닝 도어는 굉장히 기능적인 정말 좋은 도어거든요. 그래서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터닝 도어를 설치는 하는데 디자인 쉐입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감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기서 쭉 보시면은 쉐입이 끊기는 곳이 있나요? 끊기는 곳이 없이 하나의 디자인, 통일된 디자인의 느낌으로 쭉 따라가죠. 그리고 반대편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터닝 도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닝 도어를 감추게 하기 위한 디자인 쉐입. 아까랑 똑같죠? 자,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이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날개벽이에요. 우리가 흔히 베란다 확장을 할 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날개벽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감추면서 이렇게 히든한 도어를 넣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터닝 도어에 좀 이렇게 불친절하게 아름답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좀 가릴 수가 있고요. 그걸 가림과 동시에 이 튀어나온 부분을 수납을 활용함으로써 원래 날개벽이 없던 것처럼 저희가 디자인을 꾸며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떤 디자인의 디테일이라고 봐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드와 이런 색감이 주는 것들이 이 디자인 디테일 등과 맞물려서 훨씬 더 기능적이면서도 예쁜 디자인들이 나온 거죠. 디자인은 기능성과 신미성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거든요. 또 다른 데 가보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약간 액자처럼 이렇게 식사하시는 공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요즘 대면형 주방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사실 어쩔 수 없이 대면형이 안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력벽이라고 해서 부술 수 없는 벽이거든요. 철거가 불가능한 벽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쪽 거실을 바라보는 대면형은 힘들지만 이 식탁을 바라보는 쪽의 대면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이지만 대면형 형태. 대면형이 좋은 이유는 뭐죠? 대화를 하기 편하고 대화를 하면서 무언가 작업을 하기 좋은 그런 공간이 대면형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것처럼 위치가 딱 이쪽에 오진 못했지만 이쪽 안에서도 대면형을 느끼실 수 있게 저희가 배치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여기 식탁에 앉아서 이제는 여기 앉아가지고 이게 대화를 하면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작업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냉장고장을 따라서 쭉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보시면은 우리가 디자인을 설계할 때 삼각동선이라고 불려요. 삼각동선. 이렇게 물건을 꺼내서 씻어서 뭔가 이렇게 다듬고 조리해서 나가는 과정까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라도 만약에 꼬인다고 치면요, 싱크볼이 여기 와 있고 만약에 쿡탑이 이쪽에 가 있다고 하면요, 이걸 꺼내서 여기까지 와서 씻어서 이쪽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가는 굉장히 불필요한 동선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설계를 할 땐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여기도 톤들이 굉장히 잘 맞아요. 물론 세라믹을 쓰면 더 좋았겠지만 세라믹은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라믹을 같이 올리는 것도 좋지만 그게 보통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예산의 압박 때문에 안 되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라믹을 하진 못하지만 그 세라믹을 붙인 우리 타일도 세라믹이거든요. 타일을 붙인 벽과 인조 대리석을 쓴 그 상판에 색감 자체를 톤을 좀 맞춰주면 재질이나 이런 텍스처들은 좀 다르지만 톤을 맞춰주니까 어떠신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하나의 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톤과도 되게 잘 맞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딱 두 개가 붙어 있네요. 보시면은 이 톤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질감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톤이 중요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벽면의 텍스처들이 이 전체적인 톤이 맞아져서 균형을 이루니까 이게 포인트가 돼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튀지 않습니다. 왜? 톤이 맞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또 이제 깨알같이 이렇게 수납이 있습니다. 이쪽 수납도 저 냉장고장 기준으로 쫙 맞춘 거예요. 요거의 이유는 저 냉장고장 위에 수납은 더 낮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이와 간격이 일정할 텐데 그거를 이쪽에서 쭉 맞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맞춘 부분의 밑에는 어색할 수 있으니 이 형태로 플립의 형태로 포인트를 주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신 것 같이 쭉 가다 보면 이쪽에 약간 좀 한옥 스타일의 느낌을 이쪽에서 많이 주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약간 한식 스타일의 어떤 그런 패턴을 줬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약간 기와장이 내려온 것 같은 형태의 느낌의 이런 후드를 설치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드가 딱 달랑 있으면은 또 너무 너무 생뚱맞게 후드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후드 자체가 이 주는 패턴의 느낌과 같이 어우러지니까 약간 의도한 디자인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오시면은 냉장고장과 더불어서 숨겨진 공간이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하시면은 이 공간은 저희가 들어가 볼게요. 이 공간은 확장된 공간이고 이 공간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냄새 나는 거라든지 혹은 뭐 가볍게 여러 가지 커피 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놓으실 수 있는 보조 주방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확장을 해서 겨울에도 편하게 쓰실 수 있는 형태를 마련해 드렸고, 이 보조 주방이 보이면 되게 지저분하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구 도어로 깨끗하게 가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보시면은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실이 있고 저 끝에 문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이건 현관에서 들어오는 문이에요. 쭉 들어오시면 짜잔, 다시 현관으로 왔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현관. 장을 보시고 들어오실 때 그렇게 장을 보신 걸 가지고 바로 이쪽으로 돌아서 가기보다는 여기로 들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은 다시 주방으로 가고요. 여기에서 다시 보조 주방에서 본 주방으로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밑에도 충분히 수납성을 확보해놔서 상부장에서 좀 모자란 수납들을 이쪽에서 충분히 커버했다라고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은 에어컨 때문에 이렇게 약간
예, 에어컨 단을 줘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단순하게 그냥 같은 색깔로 단이 내려오면은 약간 좀 이상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내려온 듯한 느낌? 좀 불균형한 느낌? 그래서 그거를 아예 포인트를 주는 형태로 해서 처마의 형태의 느낌이 나게끔 우드에 포인트를 줘서 디자인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카메라를 쭉 가보시면요, 우리 달이 보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쪽에 마치 커다란 보름달을 보는 것 같은 형태의 오브제 요소가 있고요. 이 오브제는 저기 현관에서 들어오시자마자 정면에서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자, 우리 집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구누구네 집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오브제를 보고 누구누구네 집 하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 보름달 뜬 집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집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주기도 하면서 들어왔을 때 이 집의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지어주는 요소의 형태의 어떤 그 콘솔 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달처럼 잘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카메라는 안 당기겠지만 질감도 있어서요, 약간 달 표면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될 것 같고, 이렇게 또 필름을 한 장으로, 필름이 한 장에 1200억 사이즈로 밖에 안 나와요. 1m 20으로 밖에 안 나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붙이려면 필름이 반으로 오버랩이 되겠죠. 이렇게 1200에 다 못 붙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 이런 디자인 디테일을 줘서 필름을 한 장으로만으로도 깔끔하게 붙일 수 있는 형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필름이 아닌 약간 페인트 칠한 것 같은 느낌들이 전체적으로 다 날 거예요. 어떤 디자인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디테일링의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오시면 가볍게 반까지만 제가 설명해드리고 지나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문선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가 있고 문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선이 없고 이렇게 깨끗한, 선의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스텝도어라고 불리고요. 요 면을 다 쳐주면서 선이 안 보이게 하는, 문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감추는 그런 부분들일 것 같고요. 그런 톤들을 다 맞춰주면서 복도가 좀 더 심플해지고 세련된 형태의 쉐입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1200씩 끊어주면서 최대한 오버랩이 되지 않게 하는 요소들을 맞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오버랩은 필름이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으면 필름은 자꾸 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서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겹쳐 붙으면 그 부분만 되게 두껍게 나오겠죠. 그럼 되게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교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게 저희가 디테일링을 잡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은 가볍게 이 방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쭉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이런 장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문선이에요. 이 두꺼우니까 되게 투박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여기는 전체 면을 다 칠 수가 없어서 기능적인 면만 추구하다 보니 문선을 놓고 가볍게 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방의 특징은 딱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의 톤을 전체적으로 맞춰줬기 때문에 어떠한 가구를 놔도 편하게 놓을 수 있다. 편하게 홈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는 지점이 가장 큰 강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간접등 얘기를 했는데요. 다 꺼볼게요. 간접등만 딱 켜도 전혀, 지금 사실 오늘 되게 비가 많이 와서 되게 어둡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눈이 편안한 그런 형태의 실이 되고요. 그리고 간접등만 켜놓고 우리가 가볍게 음악을 하나 틀어놓고 이 비 오는 날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등 하나만으로도 되게 기분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들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쭉 오시면 여기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이고요. 욕실은 간단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등을 통해서 좀 예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사실 요거는 켰을 때 좀 피부가 좀 화사해 보이고 화장하시는 분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커다란 벽이 하나가 있는데, 이 벽이 보통 우리가 유리 파티션 같은 경우로 많이 썼죠. 이 벽을 놓으면서 아무래도 유리 파티션의 단점이 뭐였죠, 우리가? 유리 파티션의 단점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물때가 끼면 청소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유리 파티션이 밑에까지 있다고 하면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닦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하프 파티션이라고 해서 이제 유리 파티션이 반만 돼 있는 경우, 그러면 다 씻고 나오면서 이렇게 유리 파티션을 이렇게 닦고 나오시는 경우가 일반적이게 요즘 많이 만드는데, 그것조차도 난 귀찮다 하시면 이런 형태로 만드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형태가 그런 기능적 면인 외에도 사실 이렇게 되게 선을 단순하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욕실 자체가 좁잖아요. 근데 욕실이 커 보이게 만들고 세련되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선반들이 다 이제 이렇게 맞춰질 수 있게끔 다 마련되고요. 이 벽을 통해서 이 공간이 분리됨으로써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의 공간이 만들어진다라고 봐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저희 안방에도 또 여러 가지 가구들과 화장실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실까요? 자, 여기서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다리 이렇게 보이시나요? 가면서. 자, 그러면 우리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안방은 커다랗게 침대가 2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을 꺼도 충분히 주무시는 데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패밀리 사이즈로 많이 쓰시니까 방 하나를 이렇게 크게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붙박이장이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붙박이장의 깊이는 일반적으로 60cm가 되고요. 실제 깊이는 한 58c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65cm 정도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깊이는 한 620 정도, 620에서 630 정도를 맞추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수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붙박이장은 딱 붙이는 게 아니에요. 뒤에 약간 떠 있습니다. 공기순환대라고요. 딱 붙이게 시공하면 그거는 시공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붙박이장 구성을 하실 때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 붙박이장은 옷을 걸 수 있다, 이불을 넣을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내가 가진 옷이 긴 옷이 더 많은지, 계절 옷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불을 많이 넣을지 옷을 많이 넣을지, 아이 옷이 많은지 어른 옷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생각하신 후에 붙박이장 내부 구성을 결정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른 데로 가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슬그머니 닫히죠. 사실 이런 게 고급이거든요. 저희가 다른 게 고급이 아니고 이런 요소들. 우리 자동차에서도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라고 해서 롤스로이즈 같은 차 혹은 뭐 벤츠 BMW 같은 차들은 이렇게 문을 살짝 놔도 슬그머니 닫히거든요. 예, 그런 게 사실 고급스러운 느낌이라서 그런 것들 여기에도 좀 적용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 때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공간이 나오고, 만약에 여기에 여닫이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동석 간섭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슬라이딩 도어를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는 슬라이딩 도어 자체도 없어도 되지 않냐 이런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서는 아무리 부부끼리라도 프라이빗하게 속옷을 갈아입으시거나 뭔가 화장을 하시거나 하실 때 방해받고 싶지 않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를 위해서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화장대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화장대 옆에는 충분한 수납들이 또 한번 이렇게, 카메라보다 사실 실제 깊이감이 더 큽니다. 이렇게 제 팔이 굉장히 긴 편인데 엄청 깊어요. 이렇게 수납을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이쪽도 수납입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눈에 보이실 거예요. 다 수납입니다. 수납이 많다는 건 사실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집을 깨끗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쪽도 수납이 쫘르륵 있죠. 보시면은 수납, 정말 수납이 많네요. 수납. 여기 고객님은 구성을 되게 잘 해놓으셨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칸막이를 만드셔서 뭐 이제는 벨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걸 놓으실 수 있는 구성을 또 맞춰 놓으셨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안방 화장실도 궁금하시잖아요. 안방 화장실은 아까 되게 밝았죠. 여기는 약간 어두운 타일을 써봤는데요. 그 느낌은 어떠실지 한번 좀 같이 가보겠습니다. 네. 자, 어떠신가요? 제가 어둡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실제 어두우신가요, 여러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어둡지 않아요.
그냥 단지 이 느낌만 다크하게 흘러갔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걱정 많이 하시는 게 어두운 타일을 쓰면 화장실이 어두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많으신데요. 결국 화장실에는 다 불을 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일이 받는 어떤 질감이나 색감이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느낌인 거지 화장실이 어두워지거나 밝아진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두운 타일을 쓰는 것보다 밝은 타일을 쓰면 좀 더 밝아지는 건 사실이겠죠. 하지만 화장실이 어둡다, 밝다라고 정말 완전히 그 전체적인 느낌을 평가하기에는 타일만으로 어둡다, 밝다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또 마찬가지로 아까 같은 벽이 있죠. 네, 이 벽이 있다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또 구독자분들은 또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귀찮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물때가 안 낀다. 그리고 이 타일 자체가 물때가 잘 안 보이는 타일의 재질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이실 거고 이 매지색들도 다 맞춘 거예요. 저희가 이 타일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졸리컷이라고 하죠. 다들 잘 아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공비가 많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요소인데 보기에는 정말 예뻐요.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쭉 설명을 드리면서 자꾸 말씀드렸던 거 선들이 되게 간결하다 보니 이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들이 커 보이고 그러니까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 코이하다 구독자분들께서는 정말 잘 이해하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집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쭉 같이 저희가 한 현장을 돌아보셨는데요. 저희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저에 대한 생각은 다 인지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여러분들께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사실 저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제는 다른 타 업체와 이제 협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포인트가 톤입니다. 그 톤들을 정말 어떻게 잘 맞추냐에 따라서 이 집이 정말로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편하게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색조 화장을 진하게 한 게 예쁘신가요? 아니면은 꾸안꾸라고 하죠.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러우면서도 좀 화장이 된 게 더 예쁘신가요? 저는 약간 후자 쪽에 가깝거든요. 그게 더 고급스럽고 더 자연스럽고 더 예뻐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 가구들이 포인트가 되기 위해서는 집에 대한 톤을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아주 살짝 포인트를 스포이드로 한 방울 정도 찍어 넣어 주시는 거. 그게 저희는 우드나 어떤 그 집의 그 컨텐츠적인 요소일 것 같고요. 근데 그 이전에는 당연히 톤온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톤앤 매너 이런 부분들을 맞춰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이하다를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 또한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하시면은 정말 좋은 디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생활을 하시면서 더 좋은 생각을 하시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코이가 원하는 거는 진정코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삶을 사는 거. 우리 앞으로도 저희 코이는 더 좋은 현장으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삶을 사실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을 많이 해드릴 수 있는 생각의 상상력을 크게 키워드릴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을 많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에서 저희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